안녕하세요. 매일 정말 어쩌면 습관처럼 열어보는 카카오톡 있잖아요. 이게 무려 15년 만에 아주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 여러분도 혹시 들으셨나요? 가족, 친구들하고 소소하게 대화하는 건 물론이고 이제는 뭐 업무 소통까지 이걸로 다 하니까 정말 우리 일상의 필수 앱이었는데 그러죠? 그런데 바로 다음 달, 그러니까 9월 중순부터 이 익숙했던 카카오톡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한테 다가온다고 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지금 카톡, 그냥 별 불편함 없이 편하게 잘 써왔다 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사용 방식 자체가 확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는 꼭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게 내가 알던 카톡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일 수도 있어요. 오늘 저희는 청취자께서 공유해주신 여러 자료들을 좀 자세히 보면서 카카오톡에 정확히 어떤 변화가 오는 건지, 또 카카오는 왜 이런 큰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하죠. 이 변화가 앞으로 카카오톡을 쓰는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될지 그 속살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대대적인 변화, 도대체 왜 시작되는 걸까요? 그냥 뭐 디자인 좀 예쁘게 바꾸고 기능 몇 개 넣고 이런 수준은 아닌 것 같거든요. 자료들을 보니까 뭔가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바로 카카오톡의 사용 시간 감소 때문이에요. 자료에 따르면요, 사용자 한 명당 월 평균 카톡 이용 시간이 2021년에는 822분이었는데 작년에는 731분까지 줄었습니다. 와, 822분에서 731분이면 거의 100분 가까이 줄었네요. 그렇죠. 꽤 많이 줄어든 거죠. 반면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다른 플랫폼들 있잖아요. 특히 짧은 영상, 숏폼이라고 하죠. 그런 걸 중심으로 한 플랫폼 사용 시간은 계속 늘고 있고요. 이게 하루 평균으로 보면 몇 분 안 될 수도 있지만 월 단위로 보니까 상당한 감소네요. 진짜 매일 쓰는 앱인데도 전체 사용 시간이 줄고 있다는 거,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심각한 위기신호로 받아들였겠는데요. 그럼요. 사용자들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다른 앱의 시간을 점점 뺏기고 있다는 거니까요. 카카오로서는 이제 사용자들이 카톡 안에서 좀 더 오래 머물게 만들어야 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가치, 특히 수익을 만들어낼 방법을 찾아야만 하는 그런 절실한 상황인 거죠. 아, 단순히 메신저 기능만 가지고는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판단했군요. 네, 맞습니다. 더 이상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본 거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바로 소셜미디어로의 전환입니다. 그냥 메시지만 주고받는 걸 넘어서서 사용자들이 서로 일상을 더 막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그걸 또 소비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9월 중순부터 우리가 보게 될 변화의 가장 근본적인 배경, 또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 업데이트가 아니고요.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려는 아주 대담한 시도인 셈이에요. 소셜 미디어로의 전환이라, 와, 방향성이 확실히 보이네요. 그럼 구체적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 걸까요? 우리가 카톡 탁 켰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거, 그게 뭘까요? 첫인상이 확 바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카톡 앱을 열면 우리가 늘 보던 그 친구 목록이나 채팅방 목록이 아니라 뭐랄까 인스타그램 피드처럼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콘텐츠 게시물이 화면에 먼저 쫙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와, 이건 진짜 큰 변화인데요. 습관적으로 친구 목록이나 채팅방 찾아서 누르던 그 행동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겠어요. 정확합니다. 기존에는 채팅이 앱의 중심이고 시작점이었다면 앞으로는 콘텐츠 피드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옮기는 거예요. 메시지 보내거나 확인하러 딱 들어왔는데 눈앞에 친구들 일상 사진이나 영상 아니면 추천 콘텐츠 같은 게 먼저 펼쳐진다? 이러면 앱을 이용하는 목적이나 경험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죠. 그렇죠. 어쩌면 메시지 확인은 나중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아, 그러네요. 카톡을 켜는 이유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겠어요. 그냥 누구한테 연락해야지 이게 아니라 뭐 새로운 거 올라왔나? 하고 습관적으로 그냥 쓱 들여다보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도 좀 숨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친구 목록 자체에도 변화가 있다는 얘기가 자료에 나오던데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휴대폰 전화번호 기반으로 친구 관리하는 거. 그게 사라질 수도 있다고요. 이건 정말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데.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보면요. 휴대폰 주소록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해서 자동으로 친구 추가하고 목록 관리해주던 지금 방식 있잖아요. 네네. 그게 완전히 없어지거나 아니면 지금과는 아주 다른 형태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뭐 구체적인 구현 방식이 나온 건 아니지만 만약 이 변화가 진짜 현실화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소셜미디어로의 전환이라는 방향성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조치가 될 거예요. 전화번호 기반 친구 목록이 사라진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변화일까요? 그냥 친구 추가 방식만 바뀌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단순한 편의성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전화번호 기반 친구 목록이라는 게 카카오톡을 뭐랄까 실제 아는 사람 중심의 좀 폐쇄적인 소통 도구로 규정하는 핵심 요소였어요. 근데 이 기반이 약해지거나 없어진다는 건 카카오톡이 더 이상 단순 연락처 앱이 아니라 관심사나 관계성을 기반으로 연결되는 좀 더 열린 소셜 플랫폼으로 나아가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인 거죠.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처럼 실제 전화번호 몰라도 그냥 친구 관계 맺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전화번호라는 그 현실 세계의 연결고리에서 좀 벗어나서 온라인에서의 관계 맺기에 더 집중하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는 지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 일상이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한테까지 너무 쉽게 공유될 수 있다. 이런 문제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말에 가족들이랑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사진을 올렸는데 이걸 그냥 업무상으로만 아는 사람, 뭐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카톡 친구는 되어 있는 그런 사람까지 보게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저는 뭐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의 시시콜콜한 일상을 계속 봐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맞아요. 특히 공과 사를 좀 분리하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업무용 프로필, 사생활 프로필 분리하는 기능이 있긴 하지만 이 변화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프라이버시의 침해 가능성이랑 딱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자료들에서도 다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우려사항이고요. 내가 올린 컨텐츠를 내가 보여주고 싶은 사람한테만 선택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기본 설정 자체가 더 넓은 범위의 친구에게 그냥 공개되는 방식이라면 사용자 본인이 공개 범위를 진짜 꼼꼼하게 설정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은 노출이 발생할 위험이 훨씬 커지는 거죠. 그렇죠. 특히 그 친구의 범위가 전화번호 기반을 넘어서 더 넓어진다면 내가 도대체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지 파악하기도 더 어려워지고 내 정보가 어디까지 퍼져나갈지 예측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정말로.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게시물을 올릴 때 공개 범위를 얼마나 세세하게 설정할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질 겁니다. 뭐 전체 공개, 친구 전체 공개, 선택한 친구에게만 공개, 아니면 특정 친구는 제외하고 공개, 이런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특히 기본 설정 값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게 사용자 경험이랑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거예요. 이 부분은 진짜 서비스가 나오고 나서 반드시 확인하고 자기한테 맞게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진짜 원치 않는 사생활 노출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프라이버시 문제, 이거 정말 신경 써야 할 부분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변화축. 역시나 많은 분들이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실 만한 주제죠. 바로 광고입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카톡 쓰면서 광고 때문에 막 엄청 불편하다. 이런 느낌은 상대적으로 좀 적었잖아요. 채팅 목록 상단에 배너 광고 하나 있거나 뭐 가끔 보이는 광고 정도였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이 광고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우리 눈에 띄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얘기했던 사진이나 영상 중심의 컨텐츠 피드 있잖아요. 그 사이에 마치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피드처럼 광고가 자연스럽게 쓱 끼임 들어갈 거라는 거죠. 특히 카카오가 강화하려는 그 숏폼 컨텐츠 사이사이에 광고를 집중적으로 넣어서 광고 매출을 확 늘리려는 계획이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네, 이것 역시 카카오톡의 소셜미디어와 전략하고 정확히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대부분의 큰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광고를 핵심 수익 모델로 삼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사용자들이 플랫폼에 오래 머물면서 컨텐츠를 보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광고를 보여줘서 수익을 얻는 구조. 카카오톡도 이런 성공 방정식을 따라가려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뭐 무료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서버 운영비나 개발비도 만만치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글쎄요, 좀 그렇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명백히 불편함이 늘어나는 걸로 이어질 수 있죠.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원치 않는 광고를 계속 봐야 하는 데서 오는 피로감, 또
컨텐츠 재밌게 보다가 광고 때문에 딱 흐름 끊기는 경험. 아, 맞아요. 제일 싫어져. 그리고 나도 모르게 광고 보느라 시간을 막 쓰게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그 깔끔하고 광고 별로 없던 메신저 환경을 좋아했던 사용자들한테는 이런 변화가 상당한 불만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광고 때문에 카톡 쓰는 경험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특히 메시지만 그냥 빠르고 간편하게 주고받고 싶었던 분들, 예를 들면 저희 부모님 세대나 아니면 디지털 기기 사용이 좀 익숙지 않으신 어르신들께는 이런 복잡한 변화가 더 큰 벽처럼 느껴질 수 있겠어요. 갑자기 막 화면 가득 영상 나오고 광고 뜨고 그러면 당황하실 수도 있고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단순히 메신저 보내는 기능 외에 소셜미디어 기능, 컨텐츠 피드, 또 다양한 광고 형식 같은 게 막 추가되면서 인터페이스 자체가 훨씬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새로운 기능을 익히고 적응해야 하는 부담감이 생기는 거죠. 특히 디지털 환경 변화에 좀 민감하시거나 상대적으로 적응 속도가 느린 사용자 그룹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에서 언급된 또 다른 중요한 점은요. 평소에 소셜미디어에 그 과도한 정보 노출이나 뭐 관계 스트레스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피로감 느끼는 분들 많죠. 그런 거에 피로감을 느껴서 일부러 좀 거리를 뒀던 사용자들조차 이제는 카카오톡 안에서 원치 않는 소셜미디어 경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용히 그냥 연락만 주고받고 싶었는데 이젠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의 일상이랑 광고의 홍수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들어보니까 정말 전방위적인 변화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9월 중순부터 카카오톡은 우리가 알던 그 단순 메신저 앱이 아니라 사진과 영상을 중심으로 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크게 방향을 바꾼다는 거군요. 그 과정에서 첫 화면부터 시작해서 친구 관계를 맺는 방식까지 달라질 수 있고 내 사생활 공개 범위에 대한 고민은 더 깊어지고 지금보다 훨씬 많은 광고를 보게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네, 큰 틀에서의 변화 방향은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사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이걸 통해서 새로운 수익 모델, 특히 광고 수익을 확보하려는 카카오의 전략적인 선택인 거죠. 다만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프라이버시 설정 옵션이나 친구 관리 방식의 세부 내용, 또 광고가 얼마나 자주 어떤 형태로 나올지 같은 실제 운영 정책은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직 모르는 게 많죠. 그리고 사용자들의 초기 반응이나 피드백에 따라서 카카오가 일부 정책을 좀 조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발표될 구체적인 내용하고 또 실제 적용된 후의 변화를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나 익숙했던 우리의 디지털 소통 창구가 이제 소셜미디어 기능이랑 더 많은 광고를 품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건데요. 이건 단순히 앱 하나가 업데이트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의 디지털 소통 방식 자체, 정보를 얻고 소비하는 습관, 심지어는 온라인에서 관계를 맺는 방식이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리의 인식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원치 않는 정보 노출이나 광고 피로감 같은 새로운 불편함에 어떻게 좀 현명하게 대처할지 미리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시점인 것 같아요. 나오면 설정 메뉴부터 진짜 꼼꼼히 살펴봐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이 변화를 지켜보는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카카오톡이 단순한 메신저를 넘어서 더 많은 연결과 공유를 지향하는 소셜미디어로 변모할 때 우리는 연결의 진정한 의미를 어떻게 다시 생각하게 될까요? 더 많은 사람과 좀 느슨하게 연결되고 더 많은 일상을 공유하는 게 반드시 더 깊고 의미 있는 소통으로 이어질까요? 어쩌면 의도치 않은 노출과 피할 수 없는 상업적 메시지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진솔한 소통은 오히려 더 찾기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요? 이 거대한 변화가 우리 각자의 삶과 관계에 던지는 좀 더 깊은 질문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